당신이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 그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끊임없이 찬사를 늘어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에런슨과 린다는 미네소타 대학교 여학생 80명에게 남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한 후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하게 했는데요. 첫 번째 조건에서는 지적이고 말솜씨가 좋으며 호감을 갖고 있다 라는 말로 계속 칭찬을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게 말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서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들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칭찬하는 말로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조건에서는 칭찬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비난으로 끝나게 했습니다.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내는 세 번째 조건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칭찬만 반복되면 신빙성이 떨어져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또 누굴 만나든 칭찬만 하는 사람에게 듣는 칭찬은 그 사람의 습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칭찬으로 시작해서 비난으로 끝나는 조건은 최악의 점수가 나왔으며, 비난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 김대리 이번 실적이 많이 올랐더군. 그런데 말이야, 너 이번 기말고사 평균이 올랐더라. 잘했어. 그런데 수학 점수는 도대체 뭐니? 사람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면 훨씬 더 기분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기껏 칭찬을 하고 끝에 가서 비난을 하는 것은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과 같고, 좋은 말로 시작해서 불쾌한 말로 끝내는 것은 주었던 물건을 다시 뺏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점을 지적하고 칭찬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상처에 치료약을 발라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김부장은 일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무척 철저한 사람이군. 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반드시 칭찬이나 격려의 말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영했던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남자 주인공 잭 니콜슨은 강박증 환자이자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그런데 그는 사랑을 찬미하는 소설을 쓰면서도 아무에게나 심한 독설을 퍼붓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즐겨 찾는 레스토랑의 종업원 헬렌 헌트만이 인내심을 갖고 그를 상대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와 친절에 감동한 그는 그녀에게 구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찬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 한 가지만 해봐요. 사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약을 먹기로 했어요.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대요.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당신은 내게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와, 내 생애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렇게 주인공은 왜 생애 최고의 칭찬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잭 니콜슨이 그녀 때문에
변화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다고 그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했기 때문이죠.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칭찬 한마디라도 남다르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이 훨씬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요? 학기 초에 한 여학생에게 한눈에 반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이 남학생은 강의 때마다 항상 그 여학생 부근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눈인사를 나눌 뿐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학기 말점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승낙을 받아내 데이트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학기 초에 만나자마자 데이트 신청을 했더라면 아마도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는 것을 근접성의 효과라고 합니다. 자주 보면 좋아지고 만나다 보면 친해집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던 광고나 상표 이름도 여러 번 듣게 되면 어느새 그럴듯하게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연예인의 인기는 방송 출연 빈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첫째, 자주 만나고 둘째, 되도록 가까이 접근하고 셋째, 그 과정에서 불쾌한 기분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유상종,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동병상련,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돌본다. 이 말은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와 뭔가 다른 사람은 적대시하는 유전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성의 원리를 현명하게 활용한 예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맥도날드는 유사성의 원리를 활용을 해 반미 시위대의 습격을 모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위대의 습격을 대비해서 직원들에게 맥도날드의 유니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전통 복장을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공통분모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든 기를 쓰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예를 들면 서해안의 석양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하면 아직 타이트의 석양을 못 보셨군요 라고 하면서 초를 치고 김을 빼는 이런 사람. 다정한 커플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동의 취미가 있습니다. 친밀감을 주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없다면 그때부터라도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애완용 개를 기른다면 애완용 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화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이라고 말하면 그와 당신의 거리는 한결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적절한 칭찬 방법, 적절한 타이밍, 유사성의 원리를 잘 활용해 예쁜 사랑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자 심리학 박사 이민규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책을 참고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기를 응원합니다.